세 번째 챕터인 대시보드의 여러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뭐냐면요. 원본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보기에 각각 다른 데이터베이스 한 번에 다 연결해가지고 대시보드 형태로 관리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수업자료 DB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DB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손글씨로 문제풀이 매번 해주거든요. 애들이 이거 항상 이제 보고 싶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 본다고. 그럼 다 캡처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Q&A 질문반도 있어요.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그 노션 공지방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딱 하나만 보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애들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거에 다 한 번에 다 모아놓고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개를 같이 한번 연결해 보는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1라인이라는 것을 저는 또 추가로 만듭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수업에서 필요한 친구가 수업자료 DB, 문제풀이 DB, Q&A 질문 제출이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수업자료 DB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이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그대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저희는 총 세 가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세보기 클릭을 또 클릭합니다. 그리고 표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가 뜨게 되죠. 여기다가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 DB를 연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DB가 있지만 두 개가 각각 다른 것들이 같이 볼 수 있는 형태가 되죠. 또 세 번째로 Q&A 질문 제출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또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보기 추가 클릭하신 다음에 표 클릭하셔가지고 세 번째로 Q&A 질문 제출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보기가 있지만 여기 총 3개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다 표니까 뭔가 분리가 되지 않아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때 그냥 이름만 바꿔서 수업 자료, 그다음에 두 번째 표는 문제풀이니까 문제풀이, 세 번째는 Q&A 이렇게 바꾸시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입력한 다음에 기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여기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고 와서 같은 방식으로 또 하고 또 해가지고는 각각 끌어와서 동시에 보는 구조라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를 좀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요. DB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풀이 DB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 형태로 보면 좋겠죠. 그럼 뭐 갤러리 보기를 이용해서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갤러리로. 그리고 여기서 카드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컨텐츠가 아닌 페이지 속성에 필기 내용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필기했던 것들 첫 번째 파일밖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여기 첫 번째 파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Q&A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지금 보면 단원별로 제가 일부러 묶어놨잖아요. 그럼 단원별로 그룹 파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단원별로 학생들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요거는 수업 때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지만 수업뿐만 아니라 업무 DB를 만드실 때도 뭐 교육과정부 업무, 단위 업무, 수업 업무 이런 것도 있으면 요거 다 DB가 달 수 있습니다. 그 DB가 달 때는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보는 형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연결해 봤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 템플릿 활용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이란 선생님들이 뭐 노션 교무수첩 템플릿 그런 전체적인 구조가 다 되어 있는 그 템플릿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의 템플릿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상담 일지 DB를 예시로 갖고 와봤는데 네, 이렇게 됐을 때 입시 상담이 있고요. 교육 관계가 있고 학부 사안이 있고 진로 상담이 있고 각각의 이 상담 유형 종류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상담의 기록도 당연히 이거에 맞춰서 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내가 이런 상담 배경, 현대 성적, 희망 진로 요약, 상담 핵심 내용, 결정 사항, 후속 조치, 입시 상담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 관계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게 되면요. 뭐 이런 식으로 학폭 같은 경우에는 값이 또 다 달라지게 되죠. 근데 매번 이거를 제가 귀찮은데 어디서 갖고 와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다시 다 지우고 한다거나 이렇게 덮어쓰기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노션을 사용할 때 조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뭘 사용하면 좋냐면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 사용하면 좋은데 템플릿 만들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은 이 정수빈 학생 30105 정수빈 학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미리 다 만들어 놨었는데 지워볼게요. 다 지워볼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있는 비어있으면 템플릿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학생이 이씨 3단과 관련된 템플릿이 필요하다면요. 이씨 3단을 클릭하게 되면요. 제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 형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저희가 귀찮게 이걸 하나 한 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럼 템플릿 어떻게 만들까? 여기 보시면 새 템플릿이 하나 있죠. 미리 만들 다 지어놓고 보면 미리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새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이 템플릿 유형이 무엇인지 뭐 블라블라블라 다음에 여기도 뭐 블라블라블라 뭐 콜아웃도 한번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요 템플릿 구조에 따라가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템플릿이 보이고요. 이거 클릭하면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템플릿이 4개, 5개가 있어서 문제였지만 만약에 템플릿이 딱 하나만 필요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비어 있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게 기본 형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시상담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싶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이 시상담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 점점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기본으로 설정을 클릭하시면요. 요거 여기서 모든 북에 적용하게 되면요. 저희가 만약에 여기 301 공부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학생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이 입시 상담이라는 이 템플릿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만들어 놓게 되면요. 저희가 만약에 뭐 업무 일지라든가 혹은 습관 기록 혹은 뭐 어떠한 협의록을 했을 때 그 협의록을 했을 때 그 협의록을 이제 요약할 때 그런 템플릿이 있다면 매번 저희가 귀찮게 이거 어디서 끌어와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들이 매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추천드리는 거는 이 템플릿 만드실 때 편집은 똑같이 이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편집 버튼 클릭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노션 비즈니스 요금제 이상을 쓰신다 하면요. 뭘 가장 강추드리면 여기 위에다가 AI 노트 꼭 쓰세요. AI 노트 쓰신 다음에 받아쓰기 시작하게 하면요. 자동으로 이 학생과 제가 이날 이제 대화했던 내용들이 물론 컴퓨터 말고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하시긴 해야 하는데 왜냐면 마이크가 없으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톱 일반적으로 이게 녹음이 다 돼가지고 여기에 전세가 되기 때문에 요거 보고 여기다가 이제 값을 또 넣을 수 있겠죠. 혹은 이 AI 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노션 AI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내용 바탕으로 여기다가 값을 다 넣어줘라고 하면 또 노션 AI 활용해서 딸깍 힘들지 않고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공을 또 다들 하셨다 생각 들고 이제 밑으로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버튼 블록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값을 입력하는 걸 자동화 했다면 두 번째로 할 거는 데이터베이스 버튼 속성으로 데이터베이스 자동화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구조는 똑같은데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안에다가 버튼 속성을 이렇게 만들어가니까 속성에서 플러스 버튼을 해서 속성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는 버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쭉쭉쭉쭉 내면요. 여기 두 번째 구분선에 두 번째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고요. 이 버튼의 이름은 이 위에 있는 속성 이름과 같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 상태를 완료 받고 싶어요. 완료. 매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완료 바꾸는 건 좀 귀찮아 라고 생각되시면 여기 이름을 완료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클릭하면 뭐 값이 바뀔까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완료만 바꿨다고 얘가 진행 상태가 완료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속성 값을 클릭하게 되면요. 첫 번째 자동화 편집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로 바꾸신 다음에 자동화 편집을 클릭하시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너 무슨 작업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뭐 하시면 될까요? 페이지 추가 위치, 편집 위치가 있는데 저희는 가장 첫 번째는 속성 편집에 들어가 볼 거예요. 속성 편집. 이번 속성 편집. 그다음에 진행 상태를 저희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완료 받고 싶기 때문에 완료라고 하신 다음에 저장 클릭하시고 완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 전에 있던 것들이 혹은 진행 중에 있던 것들이 바뀌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미 있던 속성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새로운 속성이 하나 더 있고요. 어떤 값을 요 텍스트 속성이라는 곳에다가 값을 새롭게 입력하고 싶어요. 그때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똑같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똑같이 하시는데 여기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되겠죠. 뭐 안녕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안녕 이렇게 하면요. 이거 누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값이 없는 것에다가 새롭게 넣을 때도 이 버튼을 클릭해서 해도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완료했을 때 진행 상태를 완료 바꾸는 것을 가장 많이 하게 되고요. 아니면 뭐 체크박스 속성이 있으면 이 체크박스 속성이 비어 있을 때 이 완료 버튼을 클릭해가지고는 저희가 뭐 한다? 체크박스 속성을 체크가 표시되는 걸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체크박스는 나중에 뭐 필터 이용해서 뭐 다한 업무, 다하지 않은 업무를 구별할 때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체크박스 속성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